네, 조국 국면 이유는 바로 선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주된 키워드가 바로 영입, 물갈이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류를 여야 중진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야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을 지금부터 차례로 인터뷰할 계획인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네, 유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사회자 공정한 진행을 기대합니다. 공정한 진행에 방점을 주십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최대 현안은 역시 박찬주 전 대장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제 네, 기자회견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의원님은?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네, 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점을 하소연했고 또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적폐 수사의 표적이 돼서 음흠,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네,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네, 한편으로 봐서는 음, 그 현재 그 한국당에서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이 질문을 드려야 그 어제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갈지 아니면 그냥 건너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맹호 네. 사무총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혹시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네, 기자 그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보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추후 예, 영입 명단에 그 박찬주 전 대장을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 예, 이렇게 지금 예, 예.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러면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앙일보도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 의원님도 어떻게 같은 판단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예, 제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바로 이렇게 해설을 달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분께서 지금 현재 재판도 남아 있는 상태고 네,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 공관병 갑질 논란 부분 때문에 이게 비롯된 것인데 네,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남아 있던 게 그 뇌물 수수 부분 그 부분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있고 지금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그 부분만 이제 남아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400만 원 그 벌금형 부분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네, 부분은 네, 이제 그 부하 그 장병의 네, 어떤 그 아버지께서 편찮다는 말을 듣고 음흠, 그런 그 보직에 대해서 음흠. 그 인사참모에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네, 그게 유죄로 선고가 돼서 벌금을 선고받은 그런 경우라서 네, 그러니까 예. 처음에 생각했던 공강적 갑질 부분은 다 음, 이제 무혐의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또 그 전역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음, 그 헌병대 그 영창에 갇히게 되는 그런 초유의 네, 사성 장군이 갇히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렇게 말 그대로 예, 태상명동의 음흠, 소일필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만은 네, 네, 한편으로는 그이 시대에 국민들이 그 한국당에 기대하는 것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음,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한국당이 부족한 부분이 음흠, 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인재 영입이 필요한데 네, 과연 그 인재 영입의 시기로서는 적절했는지 하는 네, 그런 의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에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영입의 어떤 그 정당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좀 어제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 삼청교육대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적절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뭐 딱 판단을 그 하세요? 부분만 찍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공정이란 말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제 음. 답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인재 영입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예, 네네. 이유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당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인재 영입을 하려고 추진했던 음. 그런 경우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인재 영입을
한 분이 이번 8분 정도 됩니다. 네네네. 거기는 이제 경제통들이 많이 있고요. 예. 지금 뭐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경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나 금융 정책이라든지 예. 가계 부채의 증가 문제, 예. 또 서민금융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각계의 권위자들을 예. 우리가 인정입을 했었고요. 또 네. 청년 부분에 한 2분 정도, 또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을 하면서 여성 부분, 또 그 언론과 언론 부분에 또 한 분, 또 탈원전에서 요즘 뭐 그 원자력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전을 적자로 만들고 또 한전의 주가가 막 그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게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문가들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큰 줄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영입을 시도하려다가 그 현재로서 하지 못한 거기를 자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네. 오히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입의 큰 줄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언론이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한다. 너무 아니 부분만 좀. 언론이란 말도 제가 쓰지도 않았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8분을 영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는 네. 그 경제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그 탈원전 이 부분이라든지 아까 청년 여성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좀 봐주시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걸 가지고 뭐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그런 그 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2차, 3차 영입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제 그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꼴찌를 기록을 했고 또 수출도 지금 현재 기록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그러면서 또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면서 인재를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이제 제가 해석을 하자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취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전선이자 이슈는 경제 문제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선거를 하면은 그 바보야 경제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께서 당장 먹고 살고 또 생활하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네. 이 경제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그 경제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점점 증가한다면 네. 경제로 인한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보도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가시화되면서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어느 지역에 공천하겠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고 네. 그런 부분 또 그분들도 이제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소명에 맞춰서 또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평가를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말씀드린 대로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 말씀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표현이 예. 적절하다. 아 거기에 상당히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당내 리더십을 그 질문을 드렸는데 리더십을 그 구성하고 있는 큰 축 가운데 하나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러니까 연결한 김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임기는 12월 1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 5월까지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시 그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일단 원내대표 임기가 1년으로서 12월 10일로 만료가 되는데 네. 그 원내대표 임기가 1년으로 한다는 당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월 10일까지가 임기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수위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게 이 원내대표가 차기 총선도 준비해야 되고 또
현재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네. 또 공경사건 조정 같은 큰 줄거리의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예. 당내 원내 지도부를 다시 선출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주목을 하면 짜여져 있는 그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임기 만료일이 딱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예산안일 테고 아마 네. 그때까지도 뭐 여야 간의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려울 거다. 있는 법안을 예. 처리하는 시점을 두고 여야가 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까지 중요한 이 그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긴장 국면의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안정적인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신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뽑았자 어차피 임기는 5월까지면 5월까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점을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주장이겠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내대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새로 선출하도록 당연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칙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12월 10일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의원이 다시 이제 의총을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을 한다면 의원님도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또 제가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총선도 치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안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데 제가 가진 그 경험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새 원내대표가 뽑힌다면 임기는 그 내년 5월까지로 한정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의원님? 그런 해석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그 4월에 총선이 있고, 그렇죠. 그럼 새로운 그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 그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공천을 비롯해서 또 그 이번 총선의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개월 기간이 어떻게 4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12월로 끝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데 다수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판단을 하세요, 의원님?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그 개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보니까 그런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